안녕하세요, 커리포드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샘플로 작업한 선셋 하이웨이를 보여드린 날입니다. 예! 사진을 제가 따로 띄워드릴게요. 오늘 에코 사진을 좀 찍고 그리고 선셋 하이웨이는 케이틀린 헌터 작품이에요. 패턴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요크탑 스웨터고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SNS상에서 이 작품을 보실 수 있으세요. 해시태그로 선셋 하이웨이 스웨터를 해보시면 2,000개가 넘는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스웨터를 땄다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 도안을 보시면 핸다이언으로 되어 있어요. 작품마다 사람들이 뜬 선셋 하이웨이 각각의 작품이 다 저마다의 개성이 살아있을 정도로 같은 패턴으로 땄지만 작업하는 사람이 충분히 자기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스웨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디자인이고, 요즘 특히나 이런 페어와일, 원래 페어와일에 많이 쓰이는 그런 무늬에서 살짝 벗어난 약간 모던한 감각이 묻어나는 그런 디자인이죠. 케이틀린 헌터는 사실 작품 수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신예의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 스웨터와 다른 또 최근에 몇 가지 디자인으로 굉장히 니터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분이죠. 선셋 하이웨이를 국내에서 몇 분이나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그 SNS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떴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스웨터들을 보시고 혹시나 작업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먼저 작업을 해본 경험으로 굉장히 쉬워요. 패턴이 복잡하지도 않고 차트가 어렵지도 않고 정말 간단하게 뜰 수 있는 그런 스웨터긴 한데, 색상만 잘, 컨트라스트랑 이런 컬러들을 색상만 잘 대비를 주고 고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데 모자람이 없을 그런 스웨터죠. 어떤 색상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스웨터들이 다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고, 이 소매 부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리지널 패턴에 가깝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매 부분, 특히나 저는 이 소매 부분에 이 차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팔꿈치보다는 살짝 위에서 볼 때는 3분의 2 지점?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여기 딱 3분의 2 지점, 밑에서부터 볼 때 3분의 2 지점에서 끝날 수 있도록 약간 아래로 좀 더 내려갈 긴 모양의, 너무 딱딱 3등분 하면 보기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글쎄요, 제 느낌은 그래요. 3등분 딱딱딱 떨어지면 왠지 절지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스웨터에서 사람들이 이 소매에 이 페어아이 부분을 생략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소매에 이 페어아이를 빼면 그만큼 작업이 수월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거 원통뜨기로 원 패턴은 되어 있는데, 원통뜨기로 작업할 경우에 이 페어아이 부분에서, 물론 페어아이로 원통뜨기가 더 쉽지만 이 몸통을 먼저 작업하고 나서 이걸 돌려가면서 뜨는 게 사실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면 좀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샘플을 원문에 가깝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나 그 다음에 위치를 주는 데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 페어알 부분이 특히나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위에만 있고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이 모든 디자인에 소매에 이 페어알이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감각적으로 모던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꼭 이 부분을 넣고 싶고 그리고 톤을 넣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만든 이 실, CV 니츠의 마이라는 실, 이 실은 제가 선택한 색상은 총 4가지, 이렇게 4가지고요. 보시면 메인 파트가 되는 이 부분이 애쉬 컬러예요. 애쉬 컬러로 작업을 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애쉬 컬러로 작업을 했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 제가 고른 이 모든 컬러는 이 벨벳 컬러만 빼고 모두 국내의 한국 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그런 모노톤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해시태그로 선셋 하이웨이 스웨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스웨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나 헤드다이아는 화려함을 강조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실죠. 그 각각의 그 아름다운 색상을 나타내는, 거기에다가 컨트라스트를 줘서 좀 더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스웨터들이 많은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스웨터도 써보고 싶어요. 작업해보고 싶은데, 제가 샘플로 작업을 하면서 염두에 뒀던 것은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색깔, 그리고 주로 저와 비슷한 또래에 계시는 분들의 나이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톤, 그런 걸로 샘플을 만들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셋 하이웨이 스웨터는 검정색의 핑크빛, 형광 핑크빛이 있는 그런 화려한 스웨터였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에 샘플 작업을 많이 해보면서 샘플 사진을 찍으면 검정색이 그닥 좋은 색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샘플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검정색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그 고유한 그 예쁜 검정색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실 검정색에도 톤이 굉장히 많은데 CV 니츠 검정색은 굉장히 예뻐요. 꼭 사용해보고 싶었지만 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서 그 외에 좀 밝은 색으로, 밝은 색이 대 모노톤의 계열로만 선택을 했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보라 계열 중에서도 이 색상은 벨벳 색상인데, 벨벳 색상이 이런 계열이 흔한 색상은 아니에요. 약간 톤 다운된 보라잖아요, 그죠? 쨍한 보라색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아무리 좋아해도 쨍한 보라색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톤 다운 색이라 보라색을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메인 컬러로 애쉬 컬러, 그 다음에 색상을 줄 수 있는 벨벳 컬러,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줄 수 있는 아이보리 색상, 거기에 톤 다운 시켜줄 색상 하나 골랐어요. 이게 미네랄 색상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2가지 색깔은 비슷한 톤이에요. 이 2가지 색상은 비슷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색깔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이 강렬함을 잘 받쳐주면서도 이렇게 대비가 과장되게 드러나는 것을 살짝 죽일 수 있는 그런 색상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미네랄 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색상을 선택하실 때 2개 이상의 색상이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대비를 많이 주되 그 대비가 많은 부분의 컬러를 받쳐줄 수 있는 색상은 비슷한 톤이거나 모노 계열, 그런 걸 맞춰주시면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색깔을 훨씬 더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조색을 항상 선택하시면 좋아요. 제가 선택한 보조색은 이 미네랄 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톤을 살짝 죽이면서도 이 무늬가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컬러를 만든 거죠. 다른 분들의 작품들을 보셔도 이 2가지가 모두 화려해도 예쁜 스웨터가 나옵니다.
각자의 개성에 맞는 그런 스웨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시브이 니츠 마이 이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저한테 맞는 사이즈는 미디엄 사이즈예요. 미디엄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미디엄 사이즈로 작업을 했다면 지금보다 이 여유분도 훨씬 더 딱 맞는 그런 스웨터가 되겠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여유분이 한 2인치? 2인치 정도 되는 것이 저에게 미디엄 사이즈인데 이거는 대략 여유분이 4인치 정도 됩니다. 거의 2배 정도. 약간 제가 라지 사이즈에서 조절한 거는 팔 길이밖에 없어요. 팔 길이밖에 없고 이 전체 길이도 다 거의 비슷하게 그 원문에 나온 길이대로 라지 사이즈 그대로를 좀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최근에 와서 좀 살이 찐 경향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스낵핏 스웨터를 만들고 싶은, 사실은 핑거링 웨이트 실로 라지 사이즈 뜬다는 게 그닥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어아일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이 사실은 다 메리아스틱이거든요. 장력 조절만 잘하면 페어아일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요 밑에 부분에서 무한 메리아스틱이가 있어요. 정말 지루할 수 있는 그 부분, 특히나 핑거링 웨이트로 만들면 지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페어아일 같은 경우에 스웨터가, 저는 특히나 맨살의 스웨터를 입는데 시브이 니츠 같은 경우에는 맨살에 닿았을 때 그 느낌이 수면사 잠옷 입은 것 같은 그런 부들부들함이 있어요. 수면사 같은 실이란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절대 수면사 같은 실이 아닙니다. 성분이 70% 슈퍼 베이비 알파카, 30% 파인 메리노인데, 사실 알파카가 들어간 실이 보온성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온성이 좋은 그 알파카 실로, 두꺼운 실로 풀 오버 비슷한 원피스를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두꺼운 실로 알파카 성분의 그런 옷이니까 그걸 입고 위에 점퍼를 입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덥기도 하고 실내에 들어가면 덥고 밖에 나오면 따뜻한데 실내에 들어가면 덥고, 그래서 그 스웨터가 좀 사실 불편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알파카 성분으로 스웨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로 만들어 본 결과 알파카로 만들 거면 얇은 게 좋겠다는 결론이에요.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딱 좋은 편안한 따뜻함이 있어요. 너무 덥지도 않고, 얇아서 아마 더 그렇겠죠? 얇지만 가볍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실이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여기가 리빙이기도 하지만 신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성이 좋은 만큼 처음 페어아이를 접해 보시는 분들한테 좀 편안한 실이 될 수 있어요. 페어아이를 잘 하는 요령은 사실은 장력 조절에 있거든요.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페어아일이 되는 부분과 단색만 나오는 이 부분에서 장력 차이가 너무 심하면 옷이 예쁘지가 않아요. 최대한 장력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력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인 게 페어아일인데, 그 부분만 잘 하면 초보자도 얼마든지 예쁜 페어아일 의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 자체가 장력이 좋기 때문에, 텐션이 좋기 때문에 조금 장력 조절이 힘드신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이에요. 그리고 색 블렌딩도 굉장히 좋아요. 슈퍼워시 처리가 되지 않은 실이기 때문에, 저는 페어아일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슈퍼워시 처리가 된 실을 그닥 권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슈퍼워시 처리가 되면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탁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다루기 쉬운 반면에 그 실로, 슈퍼워시 처리된 실로
페어아이 작업을 하게 되면 좀 색이 블렌딩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펠트 뒷면도 펠트 되지 않고 잘 섞이지도 않고.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시부인 이츠 마이 같은 경우에는 슈퍼워시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블로킹을 해본 결과 정말 블로킹이 환상적으로 됩니다. 늘어남도 거의 없고 그 원래 그 블로킹 전과 후 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블로킹 하면서 근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좋고 물론 슈퍼워시 처리한 실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전 이게 그만큼 늘어나거나 그거보다 더 늘어날 걸 생각했는데 블로킹 후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정말 뜨는 그대로 게이지 그대로 블로킹도 유지가 되고 신축성도 좋고 블로킹 후에 훨씬 더 느낌이 좋아서 그 전에 원래는 사실 스웨터를 다 뜨고 나서 저는 웹 블로킹을 좀 권장하는 편이긴 해요. 실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웹 블로킹을 하게 되면 그 불필요한 염료를 제거하고 깨끗한 그 완성된 의상을 물론 세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에 새실로 작업을 하고 세탁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에서 오염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없애주는 거죠. 블로킹 작업, 웹 블로킹을 하게 되면 좀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염 물질이나 염료를 살짝 제거해주고 맨살에 닿는 옷이니까 그렇게 해서 입으시면 훨씬 더 좋죠. 저 같은 경우에 어저께 작업이 끝나고 대략 밤 12시 반 정도에 이 옷을 블로킹을 이제 펼쳐놓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 마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이 됐는데 다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제가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않고 널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드라이기로 살짝 조금 말렸어요. 텀블링 드라이어는 아닌데 그냥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로 살짝 말렸는데 금방 그렇게 하니까 금방 또 잘 마르고 그리고 이 선셋 하이웨이 스웨터 그 원문 패턴을 보시면 옵션이 한 가지 있어요. 이 팔 무늬를 없애는 건 사실 옵션이 아니에요. 그 원문에 보시면 팔의 이 페어아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냥 단지 사람들이 소매에서 생략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뿐이고요. 원문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옵션으로 나온 부분이 이 앞뒷면 사진에 보시겠지만 앞뒤면이 언밸런스로 돼 있는 거죠. 뒷면이 살짝 동그랗게 좀 더 길게 내려고요.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틈이 없어요. 틈이 없는데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앞뒤가 똑같아도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뜨신 스웨터를 보니까 그 옵션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도 옷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옵션도 살려서 왜냐하면 앞뒤가 똑같은 건 상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옵션을 넣으면 옷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앞뒤가 언밸런스인 것도 워낙에 전 또 앞뒤가 언밸런스인 그런 탑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 특히나 그 곡선 부분 옆 모양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옵션을 살렸을 때 옆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고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부인 이츠 마이 이거 라지 사이즈로 샘플을 뜨면서 소유량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을 제가 집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 들고 나오진 않았는데 원문의 라지 사이즈니까 우리나라 사이즈로 하면 77 사이즈 정도 되고요. 77 사이즈인 경우에 이 애쉬 컬러가 요 컬러가 애쉬 컬러가 5개를 쓰고 그리고 요만큼이 남고요. 그 다음에 벨벳 컬러 요 색깔이 두
앞타래가 들고 대략 이만큼이 남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컬러는 한 타래. 이 컬러 같은 경우에 한 타래를 다 쓰고, 그리고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한 타래를 쓰고도 대략 똑같은 양, 이 정도보다 좀 더 많이 남아요. 대략 제가 라지 사이즈 총 타래 수로 따지면 9타래 정도 되고요. 9타래 하고 나면 남는 실로 모자 하나 정도 나올 정도의 실이 남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소요량이라면 미디움 사이즈면 총 소요량이 8타래 정도 되겠네요. 8타래, 그리고 스몰 같은 경우에는 7, 8타래. 8타래 해야지 넉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몰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소요량은 들 것 같고요. 제가 작업한 건 총 9타래를 썼어요. 예, 시브니츠 마이가 한 타래당 160m예요. 160m인데 여기 게이지는 24스티치라고 나오거든요. 3mm 바늘로 작업했을 때 24스티치라고 나오는데 제가 작업했을 때 대략 28? 제가 좀 촘촘해서 28, 거의 28, 30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실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게이지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페어아일 스웨터를 작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컬러워크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은데 단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해보시려는 분들 대략 일주일 정도 꼬박 연습을 해보시면 장력 조절이 가능해질 때까지, 뭐 한 손만 사용하셔도 좋고 양손을 다 사용하셔도 좋고, 장력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의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냥 단색 의상을 만드는 것과 그닥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패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추천드리고요. 더불어서 커드포드 샵에서 시브니츠 마이 꼭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정말 맨살에 그냥 입었을 때 일반 시중에 나오는 어떤 스웨터보다도 감촉이 좋을 거예요. 맨살에 그냥 입었을 때 정말 그 느낌이 환상적입니다.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선물하시기에는 정말 최고의 스웨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한테 늘 선물하지만 선물하실 그런 실을 찾으신다면 시브니츠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수업에서도 오래도록 사용해왔고 그만큼 수업에 제가 그만큼 사용하는 이유도 단 한 번도 이 실을 써보시고 별로라고 하시는 분을 뵌 적이 없어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실이고 어떤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예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보시도록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핸드다잉 양으로 작업을 하신다면 핸드다잉 양 같은 경우에 컨트라스트가 클수록 훨씬 또렷한 그런 무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F4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작업이 시작하고 중간 과정들을 항상 그 매일매일 작업 과정을 제가 기록해 놓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 기록이 저에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포스팅을 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 소장용이기도 하지만 그걸 보시고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패턴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전에 나온 그 포스팅들을 보시면, 특히나 인스타그램은 거의 매일매일 기록이 들어있고요. 그거 아니어도 커드포드 웹사이트에 블로그를 보셔도 작업에 대한 정보, 패턴 정보라든지
실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쁜 스웨터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커드포드 공방에서 페어아일 특강이 있습니다. 페어아일과 레인 매거진 특강이 있으니까 그 포스팅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예쁜 니팅으로 만나요. 안녕! Sometimes you look so red, sometimes you look so low. Sunset, 내가 사라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너와 손이 스칠 때면 난 혼자서 멀리 가. 넌 잘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하냐 묻지마. 같은 하늘을 봐도 아마 다를 거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돌아가려 하고 너마저도 손목시계를 자꾸 보는데 하얗던 하늘이 노란색을 하나 버리고 좀 더 빨갛게 더욱 진하게